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8일 연속해서 음봉 나왔다가 이제 지수 등락과 무관하게 연속 음봉 나왔다가 오늘 모처럼 양봉, 그리고 종가가 고가로 끝났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의 소형업종 지수는 3일 연속 양봉인데 15일 연속 양봉, 3일 조정, 그 이후에 상승. 그러면서 이전의 고점을 돌파해서 최근에 이제 하반기 들어 이제 거의 최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수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지수에 당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종목 장세가 돌아가면서 막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눌린 가운데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종목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 건 특히 오늘 중앙은행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11월 FOMC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금리 인상 속도는 좀 느리게, 그러니까 0.75%포인트 인상은 사실상 지난번으로 끝났고, 이제는 0.5로 돌아가고 이후에는 0.25로 내려갈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속도는 좀 느리게 가되 인상폭은 조금 더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한 4.5에서 끝날 줄 알았다가 어쩌면 4.75, 어쩌면 한 5 정도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연준 인사들도 너무 빠르게만 올리면 이렇게 금리 올린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속도를 좀 떨어뜨려 놓고 그러고 봐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주장 이후에 이제 미국의 내년도 12월 기준금리 전망인데요. 지금 대체로 한 4.5, 4.75에서 5.0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6대4 비율, 그 이상까지 더 갈지도 몰라라고 보는 비율보다 그 이하, 그러니까 금리 인상 멈추거나 어쩌면 한 번 정도 내려갈지도 몰라, 이런 어떤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긴축에 대한 어떤 극한의 부담은 좀 덜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금리는 제가 이제 잠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에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을 0.25, 이거는 대부분 다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0.25%포인트 높였는데, 내년도 성장 전망을 2.1에서 1.7로 낮췄거든요. 근데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전망을 3.7에서 3.6으로 낮췄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금리 인상을 좀 덜해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장 전망을 낮게 잡은 거는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서 이 성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가 전망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성장 전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좀 쓸 수 있는 카드, 예를 들어서 너무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좀 내려갈 때 금리를 또 오히려 내리거나, 이런 카드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행이 최소한 강한 긴축은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만들어진 게 초반에 미증시 때문에 올라가게 하고 장중에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조금 안도하게 되는 그런 재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또 조만간 경기 부양할 것 같다, 지급 준비를 인하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된 것도 역시 시장을 좀 안도시키는 요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오늘 테슬라가 7.8% 올라갔는데, 사실 이유로 이걸 들기도 하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 330달러에 유지한다. 제가 어저께 증권사별 목표 주가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고 있다더라,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시티에서는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 근데 상향했다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176달러라서 오늘보다 오늘 주가보다 낮아요, 오히려. 근데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확 튀어서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동안에 이제 지분 이슈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일종의 지수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오늘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발목 잡는 요인 하나가 지나간 건가,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성장주라든가 이런 것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개인들만 팔고 외국인 기관이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보통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매수매도 합이 한 4조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미증시가 휴장에다가 또 하루 지나면 반나절만 열리고 문 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휴가 가는 외국인들이 좀 있어서 이제 거래가 좀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종목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구성 4개, 그러니까 삼성전자, SDI,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다 매수 쪽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매수 쪽에 들어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합도 괜찮게,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단을 다 고르게 잡았다라는 거는 지수가 쉽게 빠지진 않겠구나라는 안도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도 역시 SDI,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매수했고,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이제 그동안의 시장에 약점이 되던 종목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매수를 하면서 이제 좀 흐름을 괜찮게 끌어줬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뭐 2차 전지는 뭐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는 매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게임주 매수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게임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여전히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종목들 내에서 좀 골라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고 2차 전지에 이제 그다음에 게임주들 역시 또 담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IT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통진쌤 이렇게 뭐 테스나라든가 원익 QNC라든가 이렇게 좀 골라서 담는 종목들별로 좀 골라서 남고 양쪽 다 게임주는 좀 매수하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게 이제 오늘 수급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슈를 보면 FMC 의사록을 통해서 강매파적인 어떤 발언이 그냥 개별적인 발언이었지 저게 대세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입증되려면 이제 달러가 꾸준하게 좀 흘러내리는 듯한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준 인사들은 계속 세게 말할 거예요. 의사록이건 뭐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남은 카드가 1%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향력은 향후에 그렇게 길게 영향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요걸 이제 투자들이 봤다라는 게 이제 다행인 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실적 하향은 이제 시작되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이게 이제 과연 추가적인 하향에 대해서 부담을 갖느냐 이거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미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반도체 대형주들의 실적 하향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신호가 나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이제 꾸준하게 좀 반등을 다시 하는 모양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안 나오면 실적 하향이 아직 안 됐고 그리고 그걸 확인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좀 방향성보다는 이제 변동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목을 보면서 가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아직은 뭐 확실한 매수가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아마 휴장 영향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좀 어정쩡하게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이후에 이제 외국인 투자를 다음 주를 사실은 봐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확대 이것들이 잡히는지 그다음에 오늘은 뭐 게임, 메타버스, 반도체, 증권 이런 건데 뭐 워낙 상승한 종목이 많아서 특징주는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걸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은행이 성장 전망을 내년도를 2.1에서 이제 1.7로 낮췄거든요. 이제 2024년도에는 2.5인데 이거는 뭐 계속 바뀔 거니까 지금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물가 전망인데 물가 전망을 낮췄어요. 예, 낮춘 것은 물론이고 이제 2024년도에는 2.5%까지 떨어질 것 같다. 이 근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유가가 빠지면 물가가 좀 안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같이 가잖아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도 빠졌고 환율도 빠졌죠. 이렇게 돼서 이제 향후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된다. 이러면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저는 이번에 0.25 올릴 거라고 본 데다가 이제 내년도 한 번, 저는 미국도 금리 인상 연말 이후에 한 번 할까? 한 번 더 하거나 안 하거나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제 추측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제 극한의 어떤 긴축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목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입증이 되려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이제 계속 출렁거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다시 튀어 올라간다든가, 다음에 이제 유가가 다시 튀어 올라간다든가 이런 환경이 안 만들어져야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이제 한 번만 더 올리면 끝 이런 기조가 될 수 있고 또 성장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 주는지 이것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국하고 우루과이 경기 앞두고 우리나라 우루과이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보니까 특이한 게 2점 넣은 팀이 이기는 경기가 되게 많았더라고요. 예, 2골을 넣은 팀이 이기는 경기가 되게 많은데 어느 팀도 3골을 넣은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 경기 좀 있어서 요번에 한 3대 1이나 뭐 이런 3대 2나 해서 한 3골 넣고 좀 이기는 이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재미로 보시는 건데 우리나라 베스트 11 이 중에 황희찬은 이제 못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수비가 다 김이고 공격은 황희둘에 정희둘이에요. 그러니까 김다섯, 정둘, 황둘, 손하나 뭐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중계는 과연 어떻게 할까 저걸 뭐 김이 김에게 주고 정이 정에게 주고 이게 어떻게 할까 이것도 되게 재밌다고 하네요. 혹시 이제 외국 중계 보실 분들은 한번 요것도 재미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3골을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카페 다시 제가 좀 컨디션이 회복이 돼서 열심히 또 활동할 거니까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고릴라 리서치 많이 검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